자, 우리 29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랑 6일 때, 자, 그러면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준 겁니다. 자, x축과의 위치 관계는 y 값이 0 될 때를 보는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이랑 6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도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두 근의 합이라서 7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b는 두 근의 곱이라서 6이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5로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b 값이 지금 2차 방정식을 풀면 b가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여기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b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93번이고요. 자, 일단은 2차 함수가 지나는 점이 있고 x축이랑 접했대요. 자, x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일단 판별식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일 콤마 4를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를 뭐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미지수가 여러분 두 개니까는 그냥 이렇게 가볼게요. 자, 2차 함계수가 1이고 누군가가 이제 중근을 갖겠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거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 이렇게 하나로 갈게요. 일단 자, 그럼 여기에서 p를 찾기 위해서 마일 콤마 4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p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두 번째는 p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둘 중에서 누군지 봤더니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a가 양수다.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양수가 되려면은 이제 완전제곱식을 했을 때 거꾸로 여기가 p가 양수면 여기가 음수 나올 거거든. 그래서 1라고 보시면은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p가 마삼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에다 마삼을 넣으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자, 정리하면 x제곱에 6x 플러스 9잖아요. 그래서 a가 6이고 b가 9가 됩니다. 자, 294번이고요. 자, x축과 또 한 점에서 만난다 돼 있어.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하셔도 좋고, 자, 아니면은 우리 2차 함계수가 1일 때 얘가 완전제곱식 되려면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여러분이 k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 하셔서 k 값이 0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일단은 적어도 하나여야 하는 건데, 자,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y 값이 0 되게 하는 실근이 없다는 소리죠. 실근이 없다. 자, 그러면 판별식 쓰겠습니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8k가 1보다 커야 되고요. k는 8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은요 1밖에 없죠. 그래서 k 값은 1이 되겠고, 자, 295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 두 근의 합이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위치 관계니까 얘랑 얘랑 연립을 한다는 거는 뺀다는 거잖아. 그래서 동류함끼리 깔끔하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교점에 x좌표이기 때문에 x1, x2가 되겠고, 자, 두 근의 합이 4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도 붙어 있으니까 이 자리가 4야 되는 거네. 그래서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이제 a에다 3 넣으시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요거의 두 근이 x1이랑 x2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좌표의 합이네요. y좌표의 합.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자, 우리가 y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x좌표를 넣거나 여기다 x좌표를 대입해야 되거든. 근데 1차가 좀 더 편하지 않아요? 자,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직선이 3x 플러스 2가 되겠고, x좌표를 각각 이 두 개를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y좌표가 나오고요. 자, x1이랑 x2를 실제 값을 구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좌표의 합이기 때문에 얘들이 더한다. 그러면 y좌표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둘이 더하면 인수분해꼴로 정리를 했을 때 자, 2두원 더해지니까 4가 돼서요. 자, 여기에다가 4가 들어가면 되겠고 4, 3, 12
볼게요. 자, 지금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또 만나는데요. 교점에 x좌표를 지금 하나 알고 있네요. 1 플러스 루트 5. 자, 그러면 얘들이 일단은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넘길게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제곱에 a 마이너스 4x에 b 플러스 1은 0이다가 자, 교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5인데요.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개수는 유리수인데 근이 무리수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누구다? 혈내근이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5가 다른 한 근이 되겠고요. 자, 물론 위치상 여기겠죠. 여기가 이제 얘가 되면서 두 근의 합이 2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앞에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맞죠? 이거 합쳐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두 근의 곱. 자, 그러면 A 값은 2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5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7번이고요. 자, 이차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평행하다 있으니까 기울기가 4라는 걸 알려준 거라서 자, m 값은 여러분 4라는 거 바로 구하셨어야 되고요. 자, 지금 접한다는 거 이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랑 요랑은 접해야 돼요. 자, ax제곱 플러스 1이랑 4x 플러스 3이랑 접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연립을 했을 때 자, 뺍니다. 이 교점의 방정식이요.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짝수 한 번씩 써도 괜찮겠죠? 짝수 한 번씩 b 다시 얘고요.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0 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제곱하면 4고 4, 4, 16 해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98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98번은 이차함수가 두 직선 각각과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얘랑도 접하는 거고 얘랑도 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립도 여러분 두 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랑 그 교점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이항을 시키면 A에다가 얘는 부호 반대로 가고 뺐으니까요. 마이너스 4 더하니까 얘가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동시에 얘랑도 접하는 거죠. 그래서 5x 넘기면 a-5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7 되니까 마이너스 8은 0 해서 둘 다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 곱할게요. 마이너스 4 곱하면 얘가 0 돼야 되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이 0이야. 그러면 a 값이 3 또는 7 이렇게 여러분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또 b제곱 마이너스 4x를 하시면 마이너스 4를 곱했을 때 이렇게 되고 자,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2a 그 다음에 25 다음에 얼마죠? 57은 빵 해가지고 얘는 뭐 곱하기 뭐예요? 3으로 하면은 19 해서 두 근이 3이랑 1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집합이죠, 교집합. 겹치는 거. 자, 그래서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고요. 자, 299번에 자, 일단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여러분 정해지지 않고요. 절대값만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랑 hx는 평행이동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gx는 이제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우리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잡으시면 자,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위로 볼록하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에서 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 fx, gx, hx를 자,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fx는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하면 두 근이 x 1이면 xy를 들고 있고 y이면 x 플러스 1을 들고 있죠. 근데 나중에 어차피 연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냥 곱해서 한꺼번에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gx 합시다. gx는 되죠.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a에다가 근이 1이랑 말이잖아. 말이랑 1 가지고
두분의 합이 마일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x하고 두분의 곱 해서 바로 정계한식으로 가도 괜찮겠죠? 자, 그럼 hx는 누구냐면 a에다가 지금 hx가 요거라서 두근이 1이랑 2거든요. 1이랑 2.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3이니까 여기 마3하고 여기 2 하면 괜찮겠죠? 자, 3개 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될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건데, 자, a랑 마이너스 a 지워지니까 ax 제곱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이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ax와 마이너스 3ax니까 마이너스 4ax. 자, 그리고 상수항이 여기 마이너스 a, 그 다음 얘는 2a, 그 다음 얘는 2a. 그러면은 3a 는다. 자, 했을 때 a는 어차피 0이 아닌 상수, 뭐 양수긴 한데 어차피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제 근을 구하시면 1이랑 3이 되겠고요. 합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요거는 4라고 여러분 바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번. 자, 300번은 문제 읽어보세요. 이차함수랑 x축이랑 만났대. 그러면은 y가 0되게 하는 x값이 2개인데 그 2개가 일단 pq 거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두분의 차죠. 두분의 차가 3분의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 자, 여기 거리가 여러분 3분의 4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거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금 빠른 풀이로 여러분 갈게요. 자, 꼭지점에서 지금 이 삼각형이 어차피 뭐 이등변 삼각형인 거 맞는데 자, 우리가 이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길이 h라고 일단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함수식을 여기 함수식 있죠? 함수식에다가 요거랑 요거의 그 중간에 여러분 대칭축 꼭지점 좌표 있죠? 꼭지점 x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막 하시면 얘 함수값이 뭐 나오겠지. 그러면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길이를 알면 여기 길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얘가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겠고요.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4잖아요.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여기가 그냥 9분의 4가 되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 3을 곱하셔야 h가 되겠고 자,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니까요. 얘는 9분의 4가 아니고 9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공식 한번 써드리면요. 자, 이차 함수가 x축이랑 평행한 선과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끄면요. 이 꼭지점과 이 y좌표의 차이가요. 이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의 뭐 위볼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곱해주시면 요 세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좀 너무 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301번에 볼게요. 자, K값에 관계없이 X축이 접한다. 자, 사실 이 문제가 또 어차피 항등식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항등식입니다. 자, 일단은 X축이 접한 다음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0되게 하는 X가 지금 하나라는 거고 중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지금 예쁘게 여러분 이로 묶여있죠? 자, B' 제곱 마이너스 AC가요.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시면 K제곱은 소거되고요. 자, 2AK인데 여기 어차피 K로 내림차순할 거라서 묶을게요. 자, 그리고 상수항은 A제곱 마이너스 B는 0. 그래서 요게 지금 K값에 관계없이 0 돼야 된다 하니까 항등식으로 가는 거고 자, 항등식인데 지금 우리가 그 문자로 주인공 문자로 묶었기 때문에 이 앞에와 이 상수가 각각의 0이 돼야 되겠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가 1이라서 자, B는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방법의 풀이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항상 위쪽에 있다는 게 여러분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아래로 블록한 것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으니까요. 또 차의 방정식 요거를 넘기시면 k 플러스 2x에 20 는방 아니죠. k제곱 플러스 20 는방. 자, 이 교점의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요. 얘가요.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 하면 여기가 1이니까 ac가 0이 되면 되겠고요. 자, k제곱 없어지니까 4k 마이너스 16이 0이라서 k 값은 지금 뭐였죠? 만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음수죠. 음수. 저는 k 값은 4보다 작아야 하므로 1, 2, 3 해서 자연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력어 3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뭐 2차 방정식 문제죠. 지금 2차 함수가 0되게 하는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빵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를 지금 한 거고, 그래프도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2차 함수 얘가요 x축이랑 또 만났대요. 교점. 자, 그러면 y가 0되게 하는 x값이 누군지를 알면은 거리도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로 이 새로운 뉴 방정식의 근을요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리 요 자리 요게 근이 아니고요 x가 근이라고 그랬죠. 2x 마일이 알파 또는 베타 되게 하는 x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항시킨 다음에 2로 나눌 테니까 지금은 두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학습을 했고요. 자, 교점 사이의 거리면 지금 베타가 여러분 큰 양수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거리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베타 플러스 1에서 알파 플러스 1을 빼면요 1은 지워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결국에는 두 근의 차네요. 두 근의 차를 2로 나눈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차는요 지금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형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차 제곱은 합 제곱에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합이 6이니까 얘가 36이 되고, 곱이 4니까 마이너스 16을 해서 20 되거든요. 제곱해서 20이니까 20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걸 써야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 거리는 양수 개념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양의 제곱근이 루트 22, 루트 5가 되겠고, 자, 2는 약분을 하니까 답은 루트 5가 돼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치수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업 영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프게도 조금 핵심만 문제 풀이 위주로 잠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만 바로 볼 거고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하면서 예제를 여러분 풀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숙제 한번 다시 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예제 7번입니다. 자, 7번은요. 일단 우리가 x 범위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당연히 모든 실수, 전 범위를 다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없다면 우리 2차 함수 얘는 표준형 바로 만드셔도 되겠고요. 대칭주기 이거 보자마자 2라는 거 바로 아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2를 뭐 물론 미리 구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거든요. 근데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구할게요. 자, 일단 얘를 보자마자 대칭축이 2다. 그리고 최우차항계수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일단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모든 실수, 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전 범위를 다 보겠다는 거고, 전 범위를 다 보겠다는 거는 저기 아주 작은 x좌표부터 저기 아주 큰 x좌표까지 이 함수들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y좌표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여기를 찍은 다음에 y좌표가 다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게 y잖아. 그러면 y좌표의 범위는 여기가요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막 그 선풍기로 막 물감을 밀었다고 치면, 바람이 불었다 치면 여기에 y좌표들이 찍히잖아. 여기 밑에는 절대 점이 없기 때문에 y값이 존재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최소값이라 부를 수 있고요.
자, 여기 계산할 때는 2를 넣으면 되겠죠. 2에서 지금 제일 작으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2가 나와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값이 2다. 자, 그리고 범위로 나타내면 y 범위는요 2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즉 x에 뭘 넣어도 이 함수는 y 값이 2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범위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무 제한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은 없다가 답이에요. 자, 수학에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어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게 맞고,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y좌표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 2기 때문에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1번은 문제가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가 지금 2라는 걸 아는데 0부터 5까지만 보는 거잖아. 그러면 0은 2칸이고 5는 3칸이라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들만 찍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로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자, 그러면 이 노란 색깔은 이 값이 지금 중요하지가 않겠죠. 왜냐면 우리는 최대 최소니까 이 범위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이 y좌표 옆에서 그 선분기로 바람을 불게 되면은 이 점들이 여기에 다 찍히겠죠. 여기까지만 찍히겠죠. 그래서 이 범위 중에서 제일 작았을 때는 최소값이고 제일 컸을 때는 최대값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0은요 사실상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2를 넣었을 때가 제일 작으니까 아까 2인 건 구해놨고요. 자, 5를 넣어야 제일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를 대입하시면은 최대값이 F5가 되겠고 25 빼기 20 더하기 6이니까 계산해서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2번도 또 똑같은 함수인데 자, 이번에도 제한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죠. 자, 그러면 마일부터 1까지인데 2가 중간에 들어있지가 않죠. 얘보다 2가 여러분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둘 다 왼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끊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되겠고, 자, 최소값은 얼마일 때죠? 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는 마일일 때가 최대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대입하면은 얼마죠? 1 대입하면은 3. 그럼 최소값은 3인 거고, 그다음 마일 넣으면은 11 돼가지고 이렇게 최대값이 11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 8번도 여러분 지금 똑같은 문제죠? 8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뭐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문제 읽었을 때 최대, 최소 이런 게 나오면 그래프를 X축, Y축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고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모양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얘가 위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얼마다? 2다. 이게 여러분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대칭축이 1이죠. 1.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여러분 1입니다. 그래서 대칭축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것이 앞머리니까 여러분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칭축이 지금 1이니까 이 제한범위 1부터 3까지로 잘라야 되겠죠. 자, 만약에 범위가 없으면 얘는 최대만 있고 최소는 없겠죠. 근데 지금 1부터 3까지만 본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3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두 점이 경계가 되면서 여기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1에서 점점 이제 내려오다가 3에서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최대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엔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이 4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 1에다가 넣으시면 2 더하기 K가 4니까 K는 2라는 게 나오게 돼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일단 완성시키시면 되고, 자,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3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보다 더 밑에는 없잖아. 여기 오다가 끝난 거죠. 자, 그래서 3일 때 제일 작기 때문에 F3이 지금 답이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다음에 예제 9번 볼게요. 자, 예제 9번은 우리 2차 함수가 아니고 사실상 이게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차 함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4차 함수가 되는 건데 우리는 4차 함수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그 공통 부분은 사실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2차 함수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이 치환을 이제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그거를 조금 왼쪽에다 여러분 써줄게요. 자, 왜 왼쪽에 써야 조금 와닿냐면 y 값이 t 값으로 지금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지금 x축이 있고, 원래 축은 안 그려도 돼요. 이해를 돕고자 그리는 겁니다. x축이 있고 여기가 t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치환을 했잖아. 그러면 y좌표가 지금은 t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 함수가 그 대칭축이 1이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마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축 안 그려도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라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x 범위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x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죠. 얘처럼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 거잖아. 그럼 지금은 얘가 그냥 전범위, 모든 실수에서 얘를 본다 이 뜻이에요. 따로 언급이 없으면 전범위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최대값은 없겠죠. 자, 그 말은 t는요 최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 t 값이 y 좌표, t축, t 좌표가 점점 작아지다가 얼마까지? 마일까지 작아지고 다시 얘가 올라가면서 y 좌표는 다시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t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값이 마일이니까 우리는 t가 적어도 마일보다는 항상 크겠구나 또는 마일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를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 t를 넣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최소값인데 이 정해진 범위 있죠? 얘를 옆에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대칭축이 얼마다? 1이다. 근데 이거 t를 적는 게 좋아요. 이것도 습관부터. 자, 얘는 x좌표가 t로 바뀐 거고요. 그 결과가 함수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t축으로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분 바뀌어서 어색한 거지 x가 그냥 t로 바뀐 거잖아. 그럼 x로 돼 있을 때랑 여러분 똑같이 풀면 돼요. 그래서 1에서 지금 최소값을 가질 거고 뭐 물론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근데요 얘가요 이 전범위에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일 이상만 보는 건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마일은 왼쪽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워지겠죠. 자, 여러분이 이걸 안 하고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범위에서만 이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생긴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함수 지금 공통부분 똑같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먼저 적으시고요. 자, x 범위가 지금 없는 거 보이시죠? 0부터 3까지만 이걸 보는 거고 그에 따른 t가 제한 범위가 여러분 있다는 점. 그래서 2차 함수를 바로 그린 다음에 자, x좌표가 1이 대칭축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범위를 다 보게 되면 얘는 원래 최소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0부터 3까지니까 자, 구간 안에 여러분 1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최소값인 건 분명하고요. 0이 멀어요? 3이 멀어요? 자, 여기서 3이 더 멀리 있기 때문에 3일 때가 여러분 함수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y좌표면 나온다 이 소리죠.
0은 어차피 요쯤이라서 안 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누구의 범위라고요? t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t축이니까요. 자,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은 6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t가 2부터 6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치환한 문자가 여러분 a면 a가 범위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t니까 t 범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다시 t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했을 때는 이 이차함수의 전 구간을 보시는 거 아니고 2부터 6까지만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푼다.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대칭축이 지금 2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2를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2부터 6까지니까요.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제일 작으니까 여기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6일 때가 제일 높은 거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6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자, 넣을 때는 어디 넣어야 돼요? t니까 t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0이 나오고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6을 대입하시면 36, 64, 24 더하기 4 해서 16이니까 답은 6이랑 16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분명히 펴놓고 시작했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자, 마지막 예제 한번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우리 일단 그래프가 여러분 주어져 있고요. 둘레 길이의 최대값. 그래서 일단 둘레 길이를 식으로 세우는 문제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양수, 이 네 점 중에서 여러분 x좌표가 양수이면서 제일 가까운데 여기 있죠. 여기 x좌표를 a로 잡는 게 여러분 첫 시작이고요. 자, a를 넣으면, 자, 1이면 1을 넣고 2면 2를 넣는 게 함수값이죠. a니까 a를 넣어서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레 길이식을 세울 때 세로 길이는 벌써 나왔죠. 왜냐면 이 길이가 여기 y좌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가로 길이만 구하면 되지 않나? 직사각형 가로 길이. 자, 가로 길이 구할 때는 첫 번째 대칭축 활용하기. 자, 여기가 여러분 대칭축이 5가 됩니다. 5. 자, 그러면 여기는 5 빼기 a잖아요. 근데 대칭이라서 5 빼기 a가 2개 있는 겁니다. 5 빼기 a가 2개. 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자, 아니면은 지금 얘가 인수분해 하시면은 두 근이 0이랑 10이거든요. 그래서 x절편이 0이랑 10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여기가 지금 우리 a라 잡았으면 여기 길이가 a인 거야. 그럼 여기 길이도 a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10인데 a를 2개 뭐 한 것이다? 뺀 것이다. 우리는 여기가 궁금하니까 10에서 a 2개 뺐다. 그래서 10-2a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 맞으면 되는 거고요. 자, 둘레 길이를 뭐 L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둘이 더한 다음에 몇 배? 2배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어차피 얘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대값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결과랑 여러분 똑같거든요. 그래서 2를 지금 곱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냥 대칭축이 4인 거 알잖아요. 그죠? 위볼인데 4일 때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러면은 4를 넣으면 되겠죠.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에다가 4 넣었을 때의 둘레는 32, 16, 여기가 16이니까 26 해서 곱하니까 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실은 그 둘레의 최대값이 여러분 언제냐면 여기 그 대칭축 있잖아요. 대칭축이 5잖아요. 여기서 한 칸 가면 얼마죠? 6이죠. 얘가 6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죠? 4죠. 이때가 사실 그 둘레 길이가 최대이긴 해요. 한 칸. 대칭축에서 한 칸.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어쨌든 내신할 때 여러분 4를 넣잖아요. 얼마죠? 16? 얼마죠? 16을 빼면 24죠. 자, 그래서 여기 세로 길이가 여러분 24. 그리고 여기 가로 길이가 6에서 4 빼니까 2.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죠? 가로 세로 더하면 26이고 둘레기가 곱하기 2 하면 52 나오죠. 자, 근데 요거가 일단 여러분 그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할 거면 조심할 것은 최고차항 계수가 여러분 1일 때입니다. 절대값이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마일인 거죠. 위로 가니까 자 마일일 때는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한 칸 갔을 때가 여러분 그 둘레가 제일 크게 돼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요거 그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최고차항 계수와 그 다음에 얘까지 계산된 게 무조건 여기가 변하지가 않거든 여기가. 그래서 A가 지금 4일 때라는 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냥 한 칸 떨어진 그거를 항상 유지하면서 돼요.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절대값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칸. 그러니까 절대값 1이면 한 칸 가고요. 절대값이 만약에 2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2분의 1 간격으로 갔을 때가 둘레 길이의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하시고 제가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 때 313번을 하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313번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이거 문자 잡을 때 어떻게 하자 했죠? 요거랑 여러분 몇 배다? 2배다. 자,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된다. 왜냐면 우리 2차 함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x로 잡거나 여기를 x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x면 여기가 2x일 것이고 여기가 x면 여기가 여러분 2x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이 큰 도형의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비를 유지하면서 그럼 여기가 x면 여기가 2x가 되는 거고 여기가 40-2x. 그래서 지금 넓이의 최대값은 x 곱하기 40-2x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할 때 이런 형태는 사실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가 20이란 0인 게 보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거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함수값의 최대는요 당연히 이 절반이겠죠. 0과 20의 평균 11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200인데요. 자 우리가 사실 내신 시험을 위하여 자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게 이 지금 이게 곡선이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2차 함수가 들어있는 이 그림 말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1차 함수 직선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모양.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성립하는 게요. 여기가 길어지면 여기가 짧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길어지면 다시 여기가 짧아져요. 근데 언제 특별하죠? 언제 최대냐면은 얘와 얘의 중점. 얘와 얘의 중점. 이렇게 길이 같고 이렇게 길이 같을 때가 사실 답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가 20일 때고요. 여기가 10일 때입니다. 곱하면 얼마죠? 200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자, 물론 이렇게 여러분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